그녀는 왜 방 안에 카메라를 숨겼을까? 며느리에게 시달리던 82세 할머니, 조용히 카메라를 설치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뒤집혔다. 가족은 진실을 보고 무너졌고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82살이에요. 평생을 혼자 살아왔어요. 남편은 준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 혼자 준호를 키워야 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섯 따러 산에 올라가고 오후엔 동네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세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집에 와서 숙제부터 하고 제가 일하러 가면 혼자서도 잘 지냈어요.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가난해도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일자리를 하나 더 구했어요. 파출부 일도 시작했고요. 손목이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참았어요. 우리 준호가 남들처럼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후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수진이라는 아가씨였는데 처음 봤을 때는 참 예쁘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수진이는 첫 인사부터 정중했어요. 선물도 챙겨왔고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님 손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손이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수진이는 괜찮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라고 말했거든요. 준호네 집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충분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손자도 보고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수진이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어요. 처음엔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미묘한 변화였어요. 어머님,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말투에서 진심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변화는 준호가 출근한 후에 더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준호가 나가자마자 수진이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아, 내가 불편하게 했나? 미안하다. 불편한 게 아니라 저희도 신혼인데 늘 조심해야 하잖아요. 아기도 있고요. 수진이는 임신 6개월째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하고 화장실 사용도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불만은 계속됐어요. 어머님, 왜 자꾸 거실에서 TV를 보세요? 아기 자는데 시끄럽잖아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 안 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쓰신 그릇 맞죠? 왜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두세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수진이의 말투는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방에서만 지내거나 수진이가 없을 때만 부엌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허리를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아, 좀 도와줘. 일어날 수가 없어. 하지만 수진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혼자 힘으로 일어났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또 쇼하시는 거예요? 준호 오빠 오면 이르실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일을 준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준호는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요? 수진이도 힘든데 좀 이해해 주세요. 엄마, 임신한 수진이를 좀 배려해 주세요. 계속 불평하시면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 혹시 치매 기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제가 수진이의 차가운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마다 준호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준호를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저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의 말을 더 믿는 거였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없을 때 수진이가 엄마, 그만해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왜 자꾸 트집을 잡으세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수진이가 아이를 낳은 후로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준호는 아기 때문에 더 바빠졌고 수진이는 그걸 핑계로 저를 더 노골적으로 대했어요. 어머님,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어머님, 아기 기저귀 값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어머님, 아기 때문에 집안일을 못하니까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저는 손자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도우려고 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저도 같이 일어나서 달래주고, 낮에는 수진이가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맡아서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더 심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님, 왜 아기를 그렇게 안아요? 아기가 버릇 나빠져요. 수진아, 그냥 재우려고, 그냥요? 제가 육아서 읽어가면서 애 키우는데 어머님은 옛날 방식으로만 하시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물컵을 빼앗아서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어머님, 정말 짜증나요. 왜 자꾸 제 방식에 참견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기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봐요. 어머님 때문에 애가 깼잖아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수진이의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준호가 없을 때는 거의 매일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진짜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희 집이 너무 답답해요. 준호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머님, 약은 제대로 드세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진이는 제 약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고혈압 약과 관절염 약을 버리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래 살긴 글렀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심한 건 제가 또 넘어져서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였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수진이는 저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기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가야, 할머니는 저래도 돼. 할머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자에게 저를 그렇게 설명하다니.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수진이의 행동에 대해 말했어요. 준호야, 오늘 수진이가, 하지만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하셨어요. 제가 물을 끼얹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바닥에 일부러 누워서 저 때문에 다쳤다고 하시고. 엄마, 정말이에요? 준호야,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정말로.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치매 검사 받아보시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완전히 불신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서 제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언제 거짓말 해봤니? 정말로 수진이가. 엄마, 그만해요.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이래요? 엄마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제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다음 날 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몇 년 전에 손녀가 사준 CCTV 카메라였어요. 할머니,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 많다니까 이거 방에 설치해 두세요. 도둑 조심하라고요. 그땐 농담 삼아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물건이 됐어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설명서를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제 기억이 아니라 영상이 기억해줘야 할 때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밤마다 연습해서 겨우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놓고 제 방에서 볼 수 있도록 설정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 카메라를 설치한 후 며칠 동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지냈어요. 수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녹화됐어요. 월요일에는 수진이가 제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말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 할망구, 언제까지 살려고 그래? 빨리 죽으면 좋을 텐데. 화요일에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수진이가 저를 외면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모른 척하고 나중에 아기에게 하는 말까지 다 녹음됐어요. 아가야, 할머니는 저래도 괜찮아. 할머니는 맨날 거짓말하는 나쁜 할머니야. 수요일에는 수진이가 저에게 물을 끼얹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찍혔어요. 정말 짜증나. 왜 자꾸 저한테 참견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도 안 좋아요. 목요일에는 더 심한 장면이 녹화됐어요. 제가 아침에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어머님, 왜 남의 일에 참견해요? 제가 남편 도시락은 제가 쌀 거예요. 수진아, 미안해. 그냥 도와주려고. 도와주지 마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만 나빠져요. 금요일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엄마, 또 수진이 험담하시려고요? 그만해요.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 엄마가 증거가 있어. 증거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해요. 저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엄마, 정말이에요? 수진이를 미행하셨어요? 준호야, 그게 아니라, 엄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를 그렇게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날 밤도 준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만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고, 이제는 직접 행동할 때라고. 토요일 아침, 준호가 회사에 나간 후 저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가정학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김말순이라고 하고요.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고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가 있으시다고요? 네, CCTV로 다 찍어놨어요. 그날 오후 경찰관 두 분이 집에 오셔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을 보시던 경찰관 분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가정학대네요. 즉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기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그럼 아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급히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런 일이? 준호는 경찰관과 함께 CCTV 영상을 봤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에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외면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참고 계셨어요? 내가 내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니? 아무리 말해도 수진이 편만 들잖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아기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경찰관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인, 가정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께 잘해드렸는데요.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부인,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진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고 아기까지 있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학대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숨이 막혀서. 준호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나를 키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수진이는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됐어요.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거든요. 법원에서는 수진이에게 1년간의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정신과 상담 치료를 명령했어요. 준호는 수진이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내가 엄마를 믿지 않았던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여보, 제발 아기 때문에라도, 아기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 우리 아이가 내게서 그런 걸 배우면 안 되거든. 수진이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기는 준호가 키우기로 했고 저도 손자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제게 정말 미안해했고 앞으로는 제 말을 꼭 들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믿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준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제게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저와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손자도 이제는 저를 더 좋아해요. 수진이가 없어진 후로 더 밝아졌거든요.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다빈이랑 있으면 제일 좋단다.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이웃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김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시대에 그런 며느리가 있다니. 옆집 박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말순이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CCTV 설치하는 거 말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글쎄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영상이라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독 그 아가씨가 문제였나 봐요. 그런데 아드님이 왜 어머님 말을 안 믿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 가족을 더 챙기게 되나 봐요. 준호도 나름대로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법원에서 권유해서 저도 상담을 받게 됐어요.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이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계속 참았어요.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책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들마저 제 말을 안 믿으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좀 후련해요. 진실이 밝혀져서요. 그리고 준호도 달라졌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꼭 얘기하세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셔야 해요. 준호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일 저녁 제 방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내일 다빈이랑 놀이공원 갈까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어느 날 준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 말은 안 믿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수진이 말만 믿었으니까요. 준호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의심했잖아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엄마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귀 기울여서 들을게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깨닫기만 해도 충분해. 수진이가 없어진 후 손자 다빈이와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처음에는 다빈이도 엄마를 찾았어요. 다빈아,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 계셔. 할머니랑 아빠가 다빈이 돌봐줄게.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가 다빈이에게 저를 나쁘게 말했었는데 아이는 순수해서 진실을 알고 있었나 봐요. 이제 다빈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해요. 같이 그림책도 보고 블록도 쌓고 산책도 나가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어느 날 다빈이가 제 손을 만지면서 물었어요. 할머니가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그래. 다빈이는 할머니, 손이 어때? 따뜻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럼 됐어. 할머니 손이 다빈이에게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해. 가끔 준호가 물어봐요. 엄마, 제가 나중에 재혼하게 되면 어떠세요? 준호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다만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그리고 엄마와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는 엄마를 제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사실 저는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해요. 준호야,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한테 미리 소개시켜줘. 엄마가 먼저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해 볼게.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이 일이 있은 후로 동네에서 저를 찾는 할머니들이 많아졌어요. 말순이 언니, 우리 며느리도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 그 CCTV 어디서 샀어요? 나도 하나 사고 싶어요. 말순이 언니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요? 저는 이런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어 드려요. 일단은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지 마시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이 사건이 지역 신문에 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D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고민 끝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나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힘들어질까 봐서요. 언제 CCTV 설치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아들마저 제 말을 믿지 않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이 일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할머니,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제안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김말순입니다. 82세고요. 며느리의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참지 마시는 거예요. 잘못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강의를 듣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몇 달 후 수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님께 정말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다빈이를 보고 싶지만 지금의 저는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아진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수진 드림.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에게도 편지를 보여줬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진심인 것 같기는 해.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지. 수진이가 정말 변한다면 나중에 다빈이를 만날 기회를 줘야 할까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하지만 다빈이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 CCTV 사건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빈이는 이제 더 밝아졌어요. 할머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랑 아빠랑 저예요. 그림 속에는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준호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됐어요. 퇴근하면 다빈이와 놀아주고 주말에는 저희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축하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다빈이 돌봐주시니까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최근에 준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인데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말? 네. 자기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준호가 그 여자분을 집에 데려왔어요. 이름은 미영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미영이라고 해요. 첫인상부터 수진이와는 달랐어요. 눈빛이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어머님, 준호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니야, 뭘. 그런데 미영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 2분 다 편찮으셔서요. 당연히 모셔야죠. 미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어른을 모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영 씨, 우리 집 상황이 좀 복잡해요. 다빈이도 있고, 저도 있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가족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실제로 같이 살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준호 씨를 정말 좋아하고 가족 모두와 잘 지내고 싶어요. 미영 씨는 정말 솔직했어요.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다빈이도 미영 이모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미영 이모 언제 또 와요? 왜? 미영 이모가 좋아? 네. 미영 이모가 저한테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줘요. 준호와 미영 씨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급하게 결혼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지셨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물어보세요. 용감해진 게 아니라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야죠. 이제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해요. 물론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이야기하죠. 준호야,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엄마, 뭐가요?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줘야지. 걱정되거든. 아, 미안해요. 다음부터 꼭 연락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도 이제는 필요하면 얘기해요. 요즘에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며느리가,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런 고민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당당해지셔야 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세요. 말순이 할머니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해볼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지금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준호, 다빈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빈이가 제일 먼저 저에게 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다빈이 일찍 일어났네. 잘 잤어? 네. 할머니도 잘 주무셨어요? 이런 대화로 하루를 시작해요. 준호는 출근 전에 꼭 제게 인사를 해요. 엄마, 다녀올게요. 몸 조심하시고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에는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해요. 다빈이의 유치원 이야기, 준호의 회사 이야기.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에요. 몇 달 전 수진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일어나, 수진아. 무릎 꿇을 것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수진이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상담 치료받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님, 다빈이는 어때요? 잘 크고 있어. 아빠랑 할머니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수진이는 다빈이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았거든요. 올 가을에 준호와 미영 씨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엄마, 미영이와 결혼해도 될까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미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엄마도 미영이를 좋아하시죠? 응. 마음씨가 착하고 진실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미영 씨도 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미영아, 효도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믿음이 가요. 미영 씨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번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빈이도 미영 이모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해요. 할머니, 미영 이모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미영 이모가 다빈이의 새 엄마가 되는 거야. 와, 좋아요. 준비 과정에서 미영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어머님, 결혼식 때 어떤 옷 입으실 거예요? 같이 쇼핑 가실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피로연 메뉴를 정할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어요. 둘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서로 존중해야 진짜 가족이에요.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넷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저도 82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가네요.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당해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한 할머니가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아껴주는 새 며느리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새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제가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줘요. 아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가끔은 여행도 가요. 8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활기찬 생활을 할 줄 몰랐어요. 가끔 옛날 일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늦게라도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할머니 올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